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어딘가에서 내가 한 말처럼 퍼져 있고 내가 믿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늦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구나. 뒤통수를 맞는 순간의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감각 자체가 조용히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하지만 사실 뒤통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여러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관계의 패턴을 조금 더 차분하게 이해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공감이 항상 진짜 공감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관계를 깊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고민, 인간관계, 약점 그 모든 것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대화를 통해 정보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갈등이 있는지, 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누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는 언젠가 자신에게 유리한 순간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항상 중립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대개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다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터지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항상 안전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사람의 약점을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누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보는 마음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정보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적해보면 어디선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갑자기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때 누군가의 실수를 공개하거나 승진이나 평가가 가까워질 때 누군가의 평판을 흔들거나 혹은 중요한 기회 앞에서 정보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속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간은 누군가를 쉽게 의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외롭거나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면 우리는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을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통수는 대개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사람, 적어도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교활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동 뒤에는 강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결핍 기반 관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로 인정받는 것보다 관계를 이용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정면으로 경쟁하면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흔들거나 정보를 조용히 흘리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묘하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관계의 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한 인정 욕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경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뒤에서 판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처음에는 꽤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방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은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누가 진심이고 누가 계산적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빠르게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갈등이 생기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변을 자세히 보면 오래 유지되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쌓는 사람들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신뢰는 천천히 만들어지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말이나 친절한 태도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관계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는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민감한 이야기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을 보기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쉽게 속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몇 번의 상처 때문에 사람 전체를 불신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품격 연구소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